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MBSR 마음챙김연구소 안희영 소장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마음챙김, 자기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자기를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어떤 분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이다, 또 배움이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질문을 깊이 들어가서 하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각자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제가 제목으로 오늘 올린 자기 돌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코로나 외에도,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우리가 paid reality라고 영어에서 표현을 해보는데 약자입니다. pressure, 굉장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아침부터 잠이 들 때까지, 또는 심지어 잠을 자는 순간에도 우리는 굉장히 꺼질지 모르는 불처럼 우리는 긴장돼 있고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가 짧다 하고 하루하루 정보의 어떤 홍수를 생각한다면 정보가 완전히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밀듯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삶은 누구에게나 거의 산만하고 바쁘고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굉장히 산만한 상태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그 호랑이, 요새는 호랑이 보기도 동물원에 가지 않으면 못 볼 정도로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호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어떤 표현이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라고 하는 어떤 갑작스럽게 어떤 위협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이거를, 호랑이를 같이 싸워서 내가 살아남느냐, 아니면은 도망쳐서 살아남느냐, 소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망가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싸워서 살아남느냐. 지금은 우리가 이 호랑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또 외부에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상황. 그래서 싸우느냐, 도망가느냐, 아니면 때로는 죽은 척하고 꼼짝 못하고 있느냐,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랑이가 나왔으니까 제가 사자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사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호랑이나 사자나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척 피곤해 보이고 어딘가 얼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또 얼굴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스트레스 위협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각자 살아가지만 삶에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지금 보이는 사자의 모습처럼 설령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치고 뭔가 외롭고 단절된 모습인 경우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의 성장 과정을
정신 발달 과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낙타의 단계다 해서, 낙타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조건 예스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짐을 얼마를 실어주든 간에 묵묵히 그 뜨거운 떼약 배틀을 걸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예스를 하면서 이해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꼭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또 나를 돌봐주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에 우리는 무던 애를 쓰면서 주변 상황에 맞춰서 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자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거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제일 잘났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펴면서 자신이 본 모습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세상과 싸우기도 합니다. 또 사자 같은 단계가 또 정상적인 발달에서 또 필요한 것이죠. 그때는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그 양쪽 다 낙타 같은 삶, 사자 같은 삶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가장 행복한 상태, 우리가 가야 될 상태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상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린아이는 대표적으로 순수하고 자발성이 있고 무언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또 놀이 같은 것을 삶을 하나의 놀이로 삼아서 그 순간을 즐기고 열심히 거기서 몰입하는 순수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 마음 챙김 명상과 연민이라고 얘기하는 명상적인 세계도 어쩌면 말하는 어법은 다르지만 니체가 제시한 그 순수성이라든가 창의성, 그 순수한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많은 분들, 유명한 분들이 몇 분 나오는데요. 여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미 제목을 통해서 또 앞에서 감을 잡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점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구의 신이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부터 또 세계의 석학이라고 부르는 유발 하라리, 또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 또 스티브 잡스, 고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명상을 깊이 있게 심취하면서 많은 삶의 힘을 얻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명상을 할까요? 앞에 보시는 빌 게이츠도 나는 처음에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내와 함께 명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셀럽들이 왜 명상을 좋아하고 또 명상에 심취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실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큰 차이는 없지만 명상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또 명상은 종교적인 거 아니냐, 또 어떤 특정 종교하고 관계된 게 아니냐, 수행 아니냐, 또 초월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상태를, 특별한 상태를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명상이야말로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너무나 좋은 것이다. 고요함과 평화와 명료함, 또는 어떤 현존감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을 찾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의 수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명상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경험에 따라서 또 명상에 대한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명상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돌보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명상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길이다 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혜를 증장시켜서 삶의 고통을 지혜로서 넘어가는, 극복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명상이다. 그게 대표적인 명상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길로 표현되는 따뜻함과 자애심이나 연민심을 가지고 보다 정서적으로 사람을 편하게 해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함을 강조한 명상이 있습니다. 그걸 사랑의 길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명상할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지혜를 증장시키는 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사랑, 따뜻함을 키우는 그런 걸로 우리 자신을 잘 돌보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이고 심오한 방법이 바로 명상이고, 그거는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면은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마음 챙김 명상과 자기 연민심을 강화시키는 사랑의 명상, 자기 연민 명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예를 하나 좀 들어 보이겠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이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따뜻함을 주는 이런 명상법과 또 지혜를 증장시키는 이런 지혜로운 명상,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앞서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떤 현대인의 삶,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동물의 삶과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들, 여러분이 다큐멘트 같은데 많이 보셨죠? 사자나 표범이 가젤이 있는 수많은 그 가젤들이 모여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주변에 나타나면 가젤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표범이나 사자가 달려들면 아주 죽을 힘을 당해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또 운이 나쁜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잡혀먹게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죠. 또 동료 중에 한 사람이 하나의 그 동료가 죽었고, 그러면 사람 같으면은 거기서 멀쩡하게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슬퍼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가젤들은 잠시 후에 거기서 자기 동료들이 희생을 당한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또 풀을 뜯고 있는 평온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걱정 하나에도, 심지어 우리가 더 큰 일을 당해서 누군가가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면 그거는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엄청난 슬픔 속에 우리가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삶과 동물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인간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머릿속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중심으로 수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계획도 하고 판단도 하고 과거를 이렇게 기억도 해내면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 중심, 생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포유류 동물이나 파충류의 동물들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문명을 이루면서 편하게 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동물보다도 때로는 못한 불필요한 고통을 우리가 자초하는 그런 측면이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처럼 우리 생각이나 감정, 또 우리 상황을 대하는 우리 어떤 태도들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도 해주고 또 굉장히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 뇌 사진을 한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 설정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뇌는 굉장히 다양한 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뇌에 대해서도 밝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가만히 무엇인가를 쉬고자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뇌가 가만히 있는지 알았더니 이런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만히 있는 휴식 시간에도 머리는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후회, 또 앞으로의 계획 등등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쉬고 있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이야기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그 기본 설정이 되는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너무 과잉 활성화가 되어서 현대인들은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편하고자 해도 오늘은 노는 날이니까 오늘은 지금 내가 휴식 중이니까 휴가 중이니까 내가 좀 편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바쁘게 회사 일을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앞으로 또 있을 일을 미리 끌어당기면서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한 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잠잠하지 않는 이 뇌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휴식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 명상이 줄 수 있는 아주 깊은 상태로 고요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아까 사랑의 길과 지혜의 길로 대표되는 마음 챙김 명상, 연민 명상, 이런 명상들이 우리에게 수천 년을, 과거에는 소수의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현대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와 관계없이 이걸 잘 실천하게 되면 자신이 중심을 잡는데, 또 고요해지는데, 평화로워지는데, 더 나아가서 명료하게 삶을 볼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명상 중에나 또는 실제 일상생활 중에서도 쉬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이 막 산만하고 한 상태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 뇌로 보면은 이 한 중앙쯤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영역들인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아감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나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나 또는 뭐 그런 거에 동일시하면서 나라고 하는 자아감이 확장이 되고, 자아감을 또 과거나 미래로 투사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수많은 스토리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머릿속에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두잉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행위 양식, 머리로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믿게 되고, 거기에서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쉬지 못하는 이 과활성화된 이 뇌를, 우리 또 신경망을 어떻게 하면 고요하게 만들고 명료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명상이 주는, 제대로 된 명상을 우리가 한다면 고요함과 평온함, 더 나아가서 사물이 명료하게 보이는 명료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명상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요함과 명료함이라는 게 명상이 주는 대표적인 어떤 거라면 누구에게나 명상이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나의 행복을 향한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해질 테니까요. 거기에다가 내가 명료해진다면 판단력이라든지 또 살아갈 때 어떤 가치를 잡는다든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결정할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 두 개를 합쳐서 중심 잡기다. 마치 지금 내가 있는 이 부분에서 털을 잡고 굳건하게 안정감 있게 있어야지 그 모든 내가 하는 일들이 생산적으로 또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 명상 전통에서는, 동양에서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의 각자 안에 엄청난 그 마음의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게 바로 알아차림 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 자각은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머리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머리에 보통 사람들은 살게 되는데, 거기가 유일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에게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교하고 분류하고 늘 언어로 얘기하고 뭔가 머리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경험하는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명상가들은 그것을 옛날부터 놀라운 능력으로, 직관으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세계가 바로 알아차림 자각의 세계다. 생각이 없어도, 아니면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생각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냥 아는 알아차림 자각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하나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한다면 여러분 몸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지금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의를 따뜻하게 기울여서 자신의 몸을 알아차린다면 생각으로 가 있던, 또 생각의 이야기 속에 빠져서 아주 좁은 세계에서 살던 그 마음이 몸으로 돌려서 몸을 느끼고 할 때 자각의 영역,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영역이 되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현존감이 훨씬 더 강해지고 또 마음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서 산만했던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서 삶에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함과 이완감, 평온감, 고요함, 집중력, 또 무언가 명료해지는 선명한 느낌, 또 무엇은 좋은 희열감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몸의 감각과 더 많이 연결될수록 그때 우리는 보다 침착해지고 고요해지고 자신이 어떤 맞이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최적의 상태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드리는 명상의 가장 그 중요한 그 부분은 우리가 가장 존귀하기에, 우리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자기를 돌보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 자기를 돌보는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값어치를 올릴까? 전문가가 되려 하고 또 그렇게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서 외향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우리가 많이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에너지를 밖으로만 쏟지 말고 안으로 쏟아서 안으로 주의를 돌려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 감정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자꾸 보는 연습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마음이 돌아와서 초점이 딱 맞는 렌즈처럼, 카메라처럼 자기 중심이 탁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삶에서 어떤 숨은 차원이라고 할까, 생각의 차원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어떤 많은 다양성들이 마음챙김을 통해서 새롭게 열리는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TV를 언뜻 보다 정호승 시인께서 산산조각이라고 하는 어떤 시를 한번 낭송을 하는데, 마음챙김 이런 명상에서 늘 하던 얘기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공감을 했는데, 거기에서 글자는 한번 들었습니다. 시인이 룸비니에서 사온 어떤 부처님 그 상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깨트려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불상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근데 그 시인의 시각은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그 산산조각을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거기에서 보이는 건 절대 긍정입니다. 우리 머리 세계가 늘 나누는 좋은 거, 싫은 거, 옳은 거, 틀린 것, 머리는 항상 이분법으로 세상을 봅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이 얘기하는 그 세계에 너무 깊이 함몰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삶의 전체성을 놓치게 되고, 시인이 노래한 것 같은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 지금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을 놓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부분이 이제 명상에서 공유되는 어떤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실습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어떤 건지, 마음챙김, 자각의 세계에 어떤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과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면 좋았을 텐데,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개요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챙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시거나 또 저하고 또 인연이 되면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챙김과 그 실습을 통해서 더욱더 그걸 체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